우연히 일본어 공부를 위해 나간 한일교류회에서 그녀를 만났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린 한일교류회. 평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혼자 학원에 다니는 게 어색해 이런 교류회에 참석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55세의 김현수는 약간 긴장한 채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살폈다. 그때 한 여성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단정한 짙은 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채 온화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37세, 일본에서 관광차 한국에 온 이혼 여성, 마유미였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현수는 순간 당황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는 있었지만 실전 대화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서툰 일본어로 인사할까 고민하는 순간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처음 오셨나요? 저도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그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챈 듯 마유미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온화한 분위기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네, 저도 처음이라 좀 낯설어요. 현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긴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편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현수는 그녀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현수가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둘은 교류회가 끝나고도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한국에 있는 동안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현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현수는 젊었을 때부터 결혼을 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30대 후반이 되자 주변에서는 결혼을 서두르라고 성화였다. 그는 여러 번 소개팅도 해보고 맞선도 보았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이유로 관계가 끝났다. 상대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겼다. 집이 있는지, 차는 어떤 차를 타는지,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녀봤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결혼하면 얼마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많았다. 현수는 사실 꽤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이 쌓이는 관계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관계가 싫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40대가 되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취미를 갖고 여행도 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며 멀어졌다. 술을 마시며 혼자 TV를 보다 문득 깊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다. 그렇게 결혼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이 꼭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말이면 혼자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연인들을 바라보며 무심코 한숨을 쉬곤 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직 혼자냐? 라는 질문을 받는 것도 이젠 익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불을 켜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켰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중 인터넷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일교류회, 일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까 싶었지만 일본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갈증.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천천히 신청 버튼을 눌렀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러나 어딘가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일본어 공부도 할 겸,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겸, 별 기대 없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일교류회 광고를 보게 되었다. 일본어 공부도 할 겸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겸 별 기대 없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교류회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마유미는 현수에게 몇 번의 만남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남산이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곳에서 둘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풍경, 일본에도 있어요. 현수가 물었다. 마유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둘은 이후에도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인사동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고 경복궁을 구경하며 사진도 찍었다. 가끔은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마유미는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이런 작은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고향 생각나요. 그녀의 말에 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비싼 선물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현수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에게 마유미는 오랜 친구 같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 같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유미가 말했다. 현수 씨,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마유미랑 함께한 곳들이 제일 좋은 곳이 된 것 같아.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서울과 오사카, 거리는 멀었고 생활 방식과 문화의 차이도 컸다. 어느 날 영상 통화를 하던 중 마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 씨,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꼭 집을 사야 해요. 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부모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고. 마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같이 벌고 같이 살아가요.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꼭 현수 씨가 부담을 다 질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 현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유미와의 대화를 통해 그 생각이 달라졌다. 하지만 거리도 문제였다. 일본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 어디에서 함께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주말마다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지만 때로는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느 날 마유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현수 씨랑 가까이 살면 그냥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이 현수의 가슴을 울렸다. 자신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문득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저 소박하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현수는 처음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결혼이란 경제적 조건과 책임이라는 부담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유미와 함께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변했다.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아닐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유미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싶어졌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나누고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마유미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둘은 꾸준히 연락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했고 가끔은 서로의 하루를 사진으로 찍어보내며 공유했다. 어느 날 영상 통화 중 마유미가 말했다. 현수 씨, 일본에 놀러 올래요?
현수는 순간 당황했다. 한국을 벗어나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것도 일본이라니.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기는 마유미가 보였다. 한국에서와 다름없는 밝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공항에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기다렸어요. 오사카에 온 걸 환영해요. 마유미는 그를 위해 일정을 준비해 두었다. 첫날은 오사카 시내를 함께 거닐며 도톤보리에서 맛있는 타코야키를 먹었다. 그녀는 일본 음식을 설명해 주면서도 현수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둘째 날, 그들은 교토로 향했다. 오래된 신사와 붉은 토리가 늘어선 후심이 이날이 신사를 걸으며 둘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는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에 감탄했고 마유미는 그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저녁이 되자 교토의 한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말차를 마시며 마유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현수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크게 흔들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에게 이 순간은 특별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현수는 결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혼자였고 결혼을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마유미를 만나고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난 돈이 있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돈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게 싫었어. 그는 마유미의 반응을 기다렸다. 혹시나 그녀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내심 불안했다. 하지만 마유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현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돈이 아니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현수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현수 씨에게 기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 순간 현수는 확신했다. 마유미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했고 관계는 늘 조건과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마유미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더 이상 경제적 부담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바라던 진짜 관계가 여기에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바랐던 따뜻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마유미는 눈을 빛내며 웃었다. 네, 현수 씨. 그 순간 현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준비한 결혼식.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결혼식 날, 현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유미를 기다렸다. 마유미는 일본 전통 기모노를 입고 한 손에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혼자였던 시간, 사랑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유미를 만나 다시 꿈꾸게 된 미래.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서약을 마치고 마유미는 조용히 말했다. 현수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현수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하객들과 함께 소박한 연회를 즐겼다. 한국과 일본에서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모습은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마유미의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현수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둘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사카의 밤하늘 아래 현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는 거야.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다가간 사랑이기에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애틋했다. 과거의 외로움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아침 햇살 속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 노을 아래 손을 잡고 걷는 단순한 일상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나이를 먹으며 삶의 변화를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